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서 처음에는 남편과 동서를 원망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까지 미워하게 됐고 다시 그 원망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마치 제가 한가운데에 놓인 채로 강강술래를 하는 기분이었죠. 세상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요, 멀쩡하게 잘 살던 집까지 다 정리하고 이 혼란스러운 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시작은요, 동서의 임신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동서의 임신과 동시에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시댁 분위기도 엉망이 됐어요. 명절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졌어요. 공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추석에 모이는 게 동서 출산 전 마지막이라는 말에 선물을 많이 사갔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동서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는데 동서는 냉랭하게 대답만 하거나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따로 아는 게 없어서 궁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동서 눈치를 보는 건 나만 느끼는 거야? 당신 혹시 왜 그러는지 알아? 남편이 말하길, 동서가 결혼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계속 애가 안 생겼잖아.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좀 했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우리 아들은 문제없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면서 시험관 아기를 해야 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동서가 이번에 엄마한테 손주 안 보여줄 거라고 협박했대. 그래서 지금 엄마가 동서 눈치를 보는 거야. 아들 쌍둥이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희는 결혼하고 1년 뒤에 손주가 생겼는데 동서는 결혼도 늦게 했고 돈도 모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으니 시어머니가 동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안 생기니 명절마다 동서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동서는 잘 참는 것 같았지만 임신 중이라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산후조리원에는 남편만 들어갈 수 있어서 서방님한테 선물만 전달하고 메시지로만 축하한다고 했어요. 산후조리 끝나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동서네가 별거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솔직히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쌍둥이를 보는 게 힘들어 친정집에 오래 있는 건데 그걸 별거라고 하나 싶었어요. 저는 애 하나였는데도 거의 100일을 친정집에서 쉬었어요. 산후조리원에 2주 있다가 바로 아이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엄마 집에 1대 2주만 더 있으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편해서 100일까지 친정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가 힘들어서 친정집에 갔나 보다 생각했죠.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 동서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출산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가 둘째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때는 별거라기보다는 친정 부모님 도움 받으러 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별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긴 들었지만 사이 좋은 동서네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둘이서도 엄청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쌍둥이들을 보고 싶다고 연락하셨나 봐요. 하지만 동서는 안 보여주고 사진이랑 동영상만 틱 보내더라고요. 이번에 시어머니 댁에 가보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저한테 동서 욕만 거의 1시간가량 하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니? 손주 낳은 지 4개월이나 됐는데 심지어 내가 쌍둥이 얼굴을 못 본 게 말이 되니? 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몰라서 그냥 두고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오냐오냐 해주니까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시어머니도 아들 둘을 키운 분이라 허락허락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서를 길들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걱정도 많이 됐어요. 사실 동서도 만만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저한테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동서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잔소리 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주던 동서도 하루 이틀 지나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서방님은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서 박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시어머니 못 막으면 이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동서 행동에 괘씸하다고 생각했는지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중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우리는 괜히 나서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시어머니랑 동서 둘 다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사이에 끼면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본인이 나선다고 해서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나서? 그리고 동서네랑 시어머니 일인데 당신이 이겨서 뭐 하려고? 부부 사이 일에 나서는 거 아니야. 괜히 그 사이에 껴서 불똥 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랑 시어머니 사이에서는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남편이 동서가 좋아하는 갈비랑 백화점에서 산 과일들, 거기에 쌍둥이들 선물까지 잔뜩 사왔어요. 저한테는 동서 버르장머리를 잡아야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차라리 선물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서의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니 잘 안 풀렸나 봐요. 사갔던 음식들은 물론 선물까지도 다 가져왔더라고요. 동서는 봤어? 왜 선물까지 다 가져왔어? 무슨 일이야? 아니, 갔는데 인터폰으로 아주버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면서 지금 시댁 식구들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집 앞에서 한 10분 서 있었나? 결국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왔어. 그럼 그냥 선물이라도 내려놓고 오지. 그걸 다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아주버님까지 찾아간 일로 화가 더 났나 봐요. 서방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와이프가 더 화가 났나 봐요. 형수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연락이라도 해서 와이프 화 좀 풀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무래도 제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우리 남편이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가서 놀랐지? 내가 말린다고 말렸는데 미안해. 이번엔 시어머니랑 동서랑 부딪히는 와중에 서방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 그래서 남편이 형된 입장으로서 중간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 원래가 쓸데없는 짓 자주 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동서가 이해해줘. 그리고 내가 나설 문제는 아닌데 동서도 너무 별거 오래되면 합치는 게 어려워지니까 진짜로 헤어질 거 아니면 동서도 마음 풀어. 그러자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은 아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잔소리하신 적 없잖아요. 저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쌍둥이 아들 보여주려고 힘들게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험관 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갑자기 진통이 온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수술실 들어가서 예정보다 빨리 낳은 거예요. 쌍둥이 낳을 때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 어머님이 그러시잖아. 그 낙으로 사는 분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피하고 살아야지. 되돌아봐야 더 긁기만 하셔. 그냥 앞에서 네 하고 뒤돌아서 잊어버려. 나도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달래고 있었는데 봉서가 제 말을 끊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푸념을 들어주면서 계속 달래도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남편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봉서한테 따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작은 애랑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집이 좁아서 불만이라고 하더라. 너희도 알지? 걔네들 결혼할 때 둘 다 돈이 별로 없어서 15평짜리 전세 하나 얻어 들어간 거, 이번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15평에서 살려니 짜증이 났나 봐.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넓은 아파트를 턱턱 사주겠는데 나도 이 집 하나 있고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집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니? 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을 바꿔주거라. 나랑 같이 살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리고 우리 집은 명절에 너희들이 와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내 집을 걔네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희가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은 30평인데 너희는 35평이잖니. 거기다 애도 둘이나 있으니 점점 집이 좁아질 텐데 너희는 애가 1명이니까 15평 정도면 괜찮잖아. 너희 집은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35평은 너무 넓잖아. 계속은 아니더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저는 듣자마자 당연히 싫다고 말씀드렸죠.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 즉각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더 기가 막혔어요. 작은 애가 먼저 얘기한 거야. 형님네랑 집 바꾸고 싶다 하더라. 나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는 애가 다 컸으니까 15평으로도 충분해. 에이,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그대로니까 그냥 사는 것만 잠시 바꾼다 생각하고 너희가 좀 양보 좀 해줘라. 형제 좋은 게 뭐니?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둘째가 너무 힘들다니까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동선에는 본인 말을 안 듣기도 하니 저를 구워 삶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께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남편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못 박았는데 남편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 근데 우리 셋이 살기에 15평 괜찮지 않아? 엄마 말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시간도 많고 사실 집에서 그냥 잠만 자는 경우도 많잖아. 승호도 밖에서 친구들 만나랴 학원 다니랴 집에 없는 시간도 많고. 나는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요. 저는 항상 제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축도 많이 했었죠. 물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도 있었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산 후에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제 집이 신혼집이 되었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시댁에 다 가져다준 상황이라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은 게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돈 한 푼 안 낸 집인데 어떻게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내 집을 가지고 동서네랑 바꾸라고 말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문제였어요. 며칠 잠잠하더니 갑자기 아들한테 이사 가는 건 어떠냐면서 떠보더라고요. 아들이 전학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그만 얘기하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애를 설득했나 봐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우리 거기로 이사 언제 가? 거기 가면 조금 작은 집이 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집이라며.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 학원 안 다녀도 돼. 아들을 앞세워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찼어요. 제가 아들한테 약한 것을 아니까 일부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집을 주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웠죠.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못 박으니 남편도 다른 수가 필요했나 봐요. 저한테는 바람 쐬러 다녀온다며 나가서는 3시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 댁에 다녀왔더라고요. 저 빼고 동서네랑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가족 회의를 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불안함을 느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서한테 연락을 했어요. 동서,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어? 왜 우리 집이 거론되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연락했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네, 형님.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형님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니까 다 컸지만 저희 애들은 이제 기어다니는데 15평은 너무 좁잖아요. 가족 수도 저희가 한 명 더 많기도 하고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뭐라고? 아니 동서네가 우리 집 살 때 보태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집을 바꿔줘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랑 얘기할 게 있으면 둘이서 해야지 왜 우리를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동서도 이제 좀 그만해. 시어머니가 그래도 어른인데 동서도 이만하면 됐어.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야? 제가 언제 맞춰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형님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이시니 집 바꾸라고 하면 바꾸려고요. 이번에 제가 시어머니께 숙이고 들어가야겠네요. 형님도 어른인 시어머니 말씀 들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동서를 보니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만약 저희랑 집 바꾸게 되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럴 일 없으니까 김칫국 마실 필요 없어. 동서는 뭐가 됐든 본인한테 나쁠 게 없으니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동서 태도 때문에 말이 곱게 안 나갔어요. 그렇게 동서랑 일단락하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까 동서랑 통화했는데 동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어머님 말씀 한 번도 들은 적 없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집 바꾸라고 하면 어른이 하는 말이니 들으려고요. 하는 거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제가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데도 남편은 평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동생한테 집을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니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안을 하며 했어요. 아 그래 우리 집은 당신이 사온 집이기도 하고 당신 명의니까 집을 바꾸는 게 힘들면 차라리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어때?
아니 뭐라도 해줘야 정산해도 그만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거기는 애가 둘이니까 들어갈 곳도 많으니 용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서재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왜 계속 동서들이 못 챙겨서 한 달이야. 우리 자식도 아닌데 왜 우리가 계속 챙겨야 돼? 거기도 30살 넘은 어른들이잖아. 그럼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제 본인들이 맡겨놨어. 아니 심지어 우리 집 살 때 한 푼이라도 버티는 거 있냐고. 그리고 내가 동선에 돈 보태주려고 우리 애 2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면서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나는 돈이든 집이든 아무것도 못 해줘. 당신도 해주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을 각오해. 계속 쩔쩔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니 제가 이혼 각오하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당신은 어떻게 계속 싫다고 말할 수 있어? 집 바꿔주는 것도 싫다. 용돈 보내주는 것도 싫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가족이 힘든 상황이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선 그으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형이니까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신도 너그럽게 동선이한테 베풀어도 되는 거잖아.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 저희 아들이 조용히 나오더라고요. 둘 다 순간적으로 싸움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성적이게 말할 수 있었죠. 저는 계속 그냥 우리는 동서애랑 거리 두면서 살고 우리 일만 신경 쓰면서 살자는 주의였어요. 근데 남편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동서애 때문에 남편이랑 계속 싸우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랑 전화통화를 할까 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 나누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동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동서 친정네로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골목이 좁기도 하고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중에 서방님이 동서네 친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 저희 모두 동서의 집 요구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 서방님이 화가 나서 찾아왔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나는 말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다음번에 찾아오는 게 나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장모님 앞에서 큰 싸움이 나면 내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둘이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서방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하며 짜증 부리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세상에 둘이서 엄청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손깍지를 끼면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은 바꿔주신대.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직도 나 화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이번엔 형님한테도 전화 왔거든. 시어머니가 집 바꿔주라고 했나봐.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는데 내가 형님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집 바꾸라면 바꿔야죠. 이제라도 말 들으려고요 했더니 형님 난리치더라. 새 식구가 무슨 35평에 살아 15평이면 충분하지. 억울하면 애를 하나 더 낳던가 쌍둥이 낳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자 서방님이 더 다정하게 동서 손을 잡으며 지금 엄마한테 우리 사이 안 좋아서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형님한테 빨리 짓밟아주라고 하나 봐. 우리 엄마 이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소이거든. 35평으로 이사가면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될까?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긴 한데 그래도 7, 8년 정도 사셨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리모델링 할래? 빨리 형님이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여기서 잘 버틸 테니까 당신도 죽는 소리에 힘내서 해야 돼. 우리 35평에서 살게 될 때까지 둘이서 작당을 하고 돈을 뜯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저희한테 사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할 생각에 신이 났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라고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유가 둘이서 그러다 진짜 이혼하면 본인이 찝찝할 것 같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바꿔줄 수 있는지 모르고 고집부리다가 동생이 이혼한다면 어쩌냐고 했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집 때문에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러다 곧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서방님도 동서가 너무 찝찝거리니까 정이 다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한 거였어요. 만약 제가 오늘 동선이가 작당하는 걸 몰랐으면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바꿔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이 편하게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동선의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아까 동서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동서 친정에 다녀왔는데 서방님이 오셨더라. 나는 둘이서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둘이 하는 말 들어보니 시댁에서 돈이나 집 받고 싶어서 연극하는 거더라. 그러니 당신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둘 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거나 어이없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 하는 게 맞나 봐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냐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나는 진짜 이혼하면 어쩌나 했어. 맨날 사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돈 때문에 둘이서 사이 안 좋은 척하는 거면 다행이네. 그럼 우리가 돈 좀 보태주면 잘 살겠네.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랑 같은 생각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라고 왔니? 더우니까 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좀 앉아봐라.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갑자기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집 얘기하지 말라고 한 뒤로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너희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가족한테 인색하니? 동서한테 잘해야 다 너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가족 좋은 게 뭐니?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너희는 매달 200만 원 정도 적금도 하고 있다며 200만 원 다통선이한테 보내라는 말도 안 한다. 100만 원이나 그게 너무 많으면 5,060만 원 정도라도 좀 보내줘라. 아니면 차나 한 대 뽑아주든지. 애가 둘이나 있으니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니. 솔직히 나는 집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결국 동선이한테 뭐라도 해줘라라는 말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흐리시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를 보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아유 표정 풀어라. 집 바꿨으면 하는데 네가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말도 안 하고 있잖니? 집이 힘들면 용돈이나 차 큰 거 하나 좀 사줘라. 그럼 동선에도 더 이상 뭐라 해달라는 말 안 하겠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이 말도 안 된다면서 말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멀뚱말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다들 정신 못 차렸구나. 여기서 정상은 나밖에 없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동선이한테 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선애가 돈이 필요하면 둘이서 알아서 해야죠. 어머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둘이 사이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돈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작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너희는 맞벌이지만 작은 애는 외벌이잖아. 그리고 너희가 벌이가 훨씬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가족끼리 얼굴 붉히면 불편하기만 하잖아. 말도 안 통하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제가 못할 말도 막 쏟아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보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벗어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에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서 집에서 나왔어요. 막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보니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연락한 줄 알았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지금 당신 재수씨 따라 하는 거야. 재수씨는 당신보다 어리기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 그러면 추해. 그런 건 배우지 마. 당신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따라하냐. 나이값 좀 해. 그래서 제가 동선이는 작당하느라 별거 했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 나는 별거 같은 거 안 해. 바로 이혼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집을 탐냈을 때는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이렇게 양심이 없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한참을 걷다 보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셨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랑 서방님이 저희 집 안방에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은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방 쪽으로 가니 하던 얘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맡긴 물건 찾듯이 재촉했어요. 형수님 저 이혼난 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15평인데 확장형으로 잘 나와서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승호도 다 커서 굳이 집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서방님 둘 다 집에서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선 오늘은 각자 집에 가서 일 보세요. 같이 있으면 신경 쓰여서 생각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본다고 하니 시어머니랑 서방님 그리고 남편까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던 것은 이혼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생각 좀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갔어요. 요즘 저희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면서 팔리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급매를 원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면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구입한 가격보다 2배 정도 높기도 했었고 저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분은 빨리 사야 하는 처지여서 부동산 연락을 받으신 후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사실 저희가 급하게 이사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1-2주 뒤에 이사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없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체만 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해서 계약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한시라도 집을 팔아버려야 집 바꾸라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아이는 근처 친정집에서 회사나 학교를 다니면 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사인을 하고 난 뒤 다 같이 저희 집을 보러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새 식구밖에 안 살기도 했고 신축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인 저희만 살았던 집이라 집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과 이사 오실 분들이 나가고 나니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죠.
내가 저번에 계속 집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이혼 각오하라고 했잖아. 우리 집 팔렸어. 나도 이렇게 빨리 집 팔린 적 처음인 것 같아. 타이밍 이렇게 맞는 거 봐서는 당신이랑 나랑도 이혼할 운명인가 봐. 솔직히 내가 번 돈으로 집 사와서 당신한테 하나도 안 줘도 되는데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은 대체 무슨 용기로 나를 들쑤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제 짐이랑 아이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친정으로 오니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이 낳고 나서 손주한테 안 좋다면서 저희 아빠가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답답하셨나 봐요. 조용히 나가서 담배 피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주 도둑놈 신부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집 팔고 편안하게 친정집에서 쉬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사실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왜 이혼당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상담받아서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저희가 동선의 집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이 동선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저희가 본인들처럼 이혼하는 신용인 줄 알고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동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집으로 오더라고요. 동서만 올 줄 알았는데 서방님도 같이 오셨어요.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제가 연락 안 받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동서랑 서방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엄마 진짜 난리 나요. 그리고 형도 지금 형수님이 집을 팔고 나가셔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승호도 생각하셔야죠. 아빠 없이 키우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어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혼하면 애한테 안 좋으니 이혼하지 말라고 겁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 용기가 더 샘먹고 더 신속하게 이혼했죠. 아빠 남편한테 다시 생각해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하루는 사과를 했다가 하루는 화를 냈다가 난리도 난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약 5개월 뒤에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 안 한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막상 변호사가 연락을 하니 무서웠나 봐요. 순순히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던 게 자식들 이혼하는 거였어요. 이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았던 곳이라 알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본인 자식이 이혼 안 됐다고 소문이 나면 다들 수근거릴 테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혼 안 시키려고 난리를 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장남이 이혼했으니 폭발하셨나 봐요. 동서를 쥐잡듯 잡으셨다고 해요. 제 친구가 우연히 마트에서 저희 시어머니랑 동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동서한테 호통을 치고 계셨다고 해요. 지금 전 남편은 15평에 결국 본인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동선에는 시댁이랑 합쳐서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만약 제가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직도 집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니 하루가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